네, 남북개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기자입니다. 저희 남북개설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기쁜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남북 간 직통 전화를 다시 이제 개통을 했어요. 네. 7월 27일 날 남북 정상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직통 전화를 복원하겠다. 남북 간의 소통이 잘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남북한 간의 당국 간의 그 통신선이 언제 처음 개설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72년 7월 4일에 남북 공동성명 채택한 이후에 남북 간의 그런 그 직통 전화를 개설을 했던 거죠. 그 남북한 당국 간 그 첫 합의였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교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뭐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그 접근법을 달리하자, 대화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입장 전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 씨를 이제 비공개적으로 김일성 수상하고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의중을 전달하고 이런 합의를 체결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한 거죠. 네. 3박 4일간 북한의 김일성 수상 그리고 또 김일성 수상의 동생인 김영주 조직부장하고 이제 회담을 한 거죠. 그 회담할 때 이후락 정보부장이 가지고 간 물건이 있었다고요? 그 청산가리라고 하죠. 청산가리를 호주머니에 들고 갔던 겁니다. 그렇죠. 이제 중앙정보부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평양에 왔다 그러면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그런 의미에서 청산가리를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네. 3주 후에 네. 북한의 이제 박성철 이제 부수상이 이제 비공개로 이제 서울에 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비공개로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남북 간의 합의할 사항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남북 공동성명의 원칙들이 있죠. 네. 뭐 합의 사항들이 있고. 그렇죠. 그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원칙과 함께 상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이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논의되고 있던 남북적 십자 간에 좀 합의를 좀 이뤄내자. 다방면적으로 교류협력을 해서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자. 남북 당국 간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틀을 만들자. 그리고 또 통신선도 이제 연결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합의문을 이제 일단은 만들어요. 그 당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마치 통일이 되는 것처럼 들뜬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뭐 술집 주인 같은 경우는 술값을 안 받는 그런 술집 주인도 있었다면서요?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우려되는 거는 남북의 정상이 동상이몽을 이제 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남북 간에 당국 간 합의를 하면서 서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닉슨 독트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닉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발표한 독트린인데 닉슨 대통령이 하는 거는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베트남의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철군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철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3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철군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중국과 소련을 경쟁시키기 위해서 닉슨이 중국과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미군 철수예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한 2만 명 정도를 철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회담을 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수상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조선을 이제 해방시킬 수가 없다. 대화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는 명분이 되고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응한 거죠. 네. 그 이후에 뭐 남과 북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 국내적인 변화들.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소위 대통령 간선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영구 집권 체제를 갖고 네. 북한도 똑같이 이제 국가 주석직을 이제 신설을 해서 네. 이제 소위 영구 집권하는 체제로 가버린 거죠. 그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어떤 그런 유신헌법과 뭐 북한의 그런 주석직 신설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줬다라고 볼 수 있죠. 72년 10월에 소위 그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를 해산해요. 그 유신 헌법으로 가기 위한 명분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고 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남북이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이제 평화적 통일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힘 있는 리더십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명분과 설득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주체제 정비 강화를 위한 것이며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김일성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추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셈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진전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하게 없잖아요. 없죠. 예. 7.4 남북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한 소위 8월 28일자 성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지켜졌던 순간도 있고 남북 당국 간 합의가 뭐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안 지켜질 때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개선할 방법이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앞으로 올려놔야 돼요. 합의를 양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통일 정책, 북한 문제 이거는 이제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이제 일관되게 이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남북해설 세 번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 소감도 좋고요. 또 어떤 사건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